네, 김건희 씨 형량을 두고 짚어볼 대목들이 꽤 많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도이치 주가 조작부터 보죠. 공범이 아닌 방조죄가 적용이 됐다면 유죄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정리하면 역할을 맡아서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아서 공범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방조죄가 적용됐다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을 알고도 자금을 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2024년 검찰의 설명과는 정반대입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세 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예. 재판부의 판단처럼 알고도 자금을 댔다면 방조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검찰은 아예 몰랐다라면서 무혐의 처리를 당시에 했던 거잖아요. 네, 법원 판례를 보면 시세 조종을 알고도 자금을 제공하면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시세 조종을 몰랐다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는 방조죄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더 센 공모를 적용하면서 방조죄는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 방조죄가 추가되면 유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이른바 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해소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김건희 씨가 시세 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이 판결 내용을 보면 오히려 더 짙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명태균 씨 사건도 한번 보죠. 역시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네,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이 투표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 비용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서도 들어봤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녹음 파일까지 있잖아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의 전화를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공관위원장에게 얘기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직책도 없는 이 명태균 씨가 이 여론조사를 보내면서 친분을 쌓아왔던 당시 대통령 당선인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고 그 말은 그대로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김건희 씨는 또 당선인이 밀라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명태균 씨에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죄 판결로 민간인이 대통령 당선인을 통해 특정인의 공천에 개입해달라고 한 이 사건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예. 통일교로부터 샤넬백 1개 받은 거, 또 목걸이 받은 거, 이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또 샤넬백 하나는 무죄가 됐죠. 형량이 1년 8개월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유죄로 인정이 된 건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알선수재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권력자나 권력을 잃은 자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특검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특검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최고형을 선택해도 부족함이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는데 특검은 양형에 대한 판단도 매우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특검은 선고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권력자나 권력을 잃은 자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재판부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